상을 받았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들꽃 영화제는 제가 처음 왔어요 올해. 근데 또 들꽃처럼 제가 혼자 왔다가 또 여우주연상을 받고 또 이렇게 상영에 앉아 있어서 너무 제가 꽃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되셨던 건가요? 네, 꽃이시죠. 들꽃이 됐죠.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심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올해 유난히 그 여성 주인공인 독립영화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 주인공인 영화 편수가 워낙 작았고 여성 주인공인 독립영화 자체도 많았고 또 좋은 작품도 많아서 유난히 더 이 여우주연상 섹션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상이 아니라 거의 왕중왕에서 받은 상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머리 말씀하셔서 아까 사실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그런 머리였었어야 됐던 것이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감독님이. 네, 사실 윤화에 관련된 어떤 확실한 비전은 저한테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비전이 있어서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사실 배우님 우리 변호 선배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화 스케줄하고 겹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고생도 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건 좀 고집을 제가 부렸던. 왜냐면 사실 다른 드라마 또 촬영이 있으셔서 그쪽 또 연출하신 분이 머리 자른 걸 끝까지 반대하셔가지고 저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감독님하고 이렇게 약간의 원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를 때 제가 이제 사실은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말씀 중에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상 받게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잘하셔서 상 받고 제가 덕을 보고 있는 거라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때문에 저렇게 짧게 머리 자르신 건 처음이실 것 같아요. 처음이죠. 슬프셨어요? 아니요. 저 고등학교 연극부 때 이제 여고니까 남자 역할은 머리를 짧게 쳐야 되는데 그게 긴 카트를 쳤었고 그때는 이제 엄마한테 한 대 맞았죠. 근데 이번에도 하는데 저는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리고 짧게 잘랐는데 주위에서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원했어요. 네, 아니 근데 잘 어울리고 이런 걸 일단은 떠나서 머리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딱 등장하실 때부터의 그 헤어스타일이 윤아라는 인물에는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물론 이제 울산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목도 울산의 별이고 실제로 또 중요하시겠죠. 앞으로도 여쭤보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한국 영화가 아니라 유럽 영화 같다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촬영도 그렇고, 근데 이야기는 굉장히 또 서정적인 이야기 구조는 아니지만 촬영이나 이런 어떤 포토그래피 전반이 굉장히 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 이 영화의 공간 울산은 어떤 것이며 영화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이라는 지역적 배경은 사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사촌 형제들이 아직 울산에서 살고 있고 비슷한 직업, 점순소에 다니기도 하고 현대중공업 이런 데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촌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울산을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썼는데 이야기를 각색을 하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냥 또 그리고 이야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발전사하고 이런 게 맞물려서 그리고 또 한 개인이 가진 어떤 서사하고 상반되게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고 다른 데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감독님은 서울태생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쭉 자랐습니다. 배우님은 어떠세요? 서울 분이세요? 저는 아니 사투리를 너무 사실 그리고 울산 사투리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PD님하고 감독님하고 되게 교정을 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속초에서 태어났고요. 전혀 다른 곳이네요. 근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어머니가 하동분이고 아버님이 이제 보성분이어서 집안에서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 있는 경상도 언어와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와 극단 생활을 진주와 부산에서 했어가지고 경상도 말은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죠. 아, 저는 영화 보면서 진짜 울산 분이시라서 캐스팅을 한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올해는 김금순 해인 것 같아요. 아. 상을 아주 쓸어 담으셨. 사실 지금 이 영화도 그렇지만 정순이라는 작품으로 네. 또 로마까지 가서 상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정순이라는 역할도 노동자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노동자지만 사실 캐릭터 자체는 정반대 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울산의 별에 유나라는 캐릭터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감독님께 그 울산의 별 시나리오 받기 3년 전? 3년 전에 감독님이 이제 그 써놓으신 시나리오를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남자의 캐릭터였고 저는 이제 와이프 역할을 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와이프 역할도 유심히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되게 좋다. 저희는 조선소나 이런 부분들은 둥그스름하게 크게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얘기들은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톡 드러내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3년 뒤에 나타나셔서 누나 주인공을 여자로 바꿨습니다. 이러고 그 남자의 캐릭터가 윤하로 바뀌어서 저한테 온 거죠. 운명처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저를 벌써 몇 년간 이렇게 주목하고 계셨고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윤화라는 캐릭터는 저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수는 사실 아직 개봉을 안 해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놓쳤군요. 그럼 정수는 네. 제가 놓친 거고 나중에 오신 관객분들 꼭 정순이라는 영화도 같이 네. 보면서 네.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릭터를.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감독님은 애초부터 배우님을 아예 내정을 하신 거네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촬영장에서 처음 봤어요. 촬영장에서 다른 단편 영화 촬영장에서 제가 스윙 스텝으로 하루 도와주러 갔는데 그날 촬영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들을 때는 별 말씀 없이 드렸나 봐요, 제가. 근데 이미 그때 주인공을 여자로 바꿀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고 그날 좀 어느 정도 되게 이상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분명처럼. 근데 이제 촬영 끝나고 한 2, 3주가 지나서 뒷풀이 장소에 저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도와주러 갔는데 뭘 가냐. 근데 마침 참석 어떻게 됐건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 그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거는 김금순 배우님이 하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했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영화 2시간 동안 이제 너무 몰입해서 거의 세뇌 수준으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예 다른 여배우를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추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조선소일 텐데, 그래서 로케이션 헌팅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아요. 어떤 조선소를 고르셨으면 어땠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조선소에 대한 조건이 사실 지금하고 완전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조선소에서 상반되게 되게 초라한 인물을 그리고 싶었는데 시나리오를 다시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 구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좀 사실은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하청이 하청 정도 된 느낌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조선소라는 공간이 여러모로 사실 섭외하기 되게 힘든 공간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안 그래도 만년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섭외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또 촬영 지역이 또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들도 섭외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제가 비주얼적으로도 그래도 좀 마음에 들고 어떤 공간을 섭외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촬영했습니다. 장면도 특이한 것 같아요. 거가 조선소가 그랬죠. 네, 그건 사실 감독이 막 대단한 의미를 다 부여하면 좋겠는데 그냥 거가 그렇게 짜자가 혹시 그렇게 네, 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그냥 말에 창피한데요. 그러니까 왜 거기 그 조선소에 실제 울산 조선소에 가면 뭐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회사가 잘 돼, 우리가 잘 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가족이란 말을 자꾸 쓰는 걸 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 앞자리 그냥 땄고요. 우린 거대한 가족이야,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실 되게 뭐 이렇게 고민해서 지금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심오하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 가족을 계속 강조한다는 어떤 네, 그 네, 네. 공동체 스피릿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어딘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여기 오징어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한치였다라는 거는. 근데 제가 그 생각은 했어요. 워낙 뭐랄까요, 이렇게 번뇌가 많은 인물이니까 윤하라는 인물이 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는 크게 한 번 울 것 같긴 하다. 그런 이제 예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그 장면에서 이제 울음을 터뜨릴지는 저는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분께. 저 사실 윤나 입장에서 가장 저기 진심에 나오는 감정을 진심에서 나오는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고, 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진짜 울든 웃든 최고의 진심을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아닐까 해서 촬영했습니다. 네. 왜 오징어에만 했죠? 잡아 올리는 게? 사실은 그 오징어 그 이야기 안에서 나오지만 심해에서 힘차게 생활하다가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무척 이렇게 밀려 나오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나마 편안한 죽음도 맞이할 수 없죠. 또 잡아먹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신세가 아마 그렇게 느껴지고 동일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감독님하고 대왕 오징어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했고, 네, 감독님의 지금 의도로. 근데 하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옆에서 뭐 무슨 압력이 있는 그런 씬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저의 나이도 이제 갱년기이고 다 이렇게 봤잖아요. 느끼는 부분들이고, 네. 굳이 뭐 이 대왕 오징어와 윤하와의 그 맥락을 연결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대왕 오징어 그냥 딱 발견한 순간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앞부분에서 또 이게 달걸이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대왕 오징어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뭐 아들 속색이고 이런 딸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와서 거기에 이제 뭐 이입이 되는 거죠. 네가 내구나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진짜 에피소드 하나는 그때 되게 화면에는 잘 안 느껴지셨을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진짜 이게 조명이랑 다 날아가고 저희 뭐 배우들이고 바람하고 이렇게 맞서서 하는데 펑펑 울었거든요. 배우들이 우는데 눈물이 이렇게 안 흐르는 거예요. 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눈물이 자꾸 들어가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영화가 정말 힘들게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울산이라는 그 기후도 그렇고 네. 또 따뜻할 때 찍은 영화도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조선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사실은 저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체력이 다 소진이 돼서 뻗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저 조선소와 말씀하셨던 바닷가 뭐 모든 그 구석구석에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배님 이 조선소의 쇠 때문에 저희가 여기만 들어오면 기운이 빠져요. 이렇게 쇠에 눌리는 거예요. 그 냄새랑 저희 촬영할 때도 계속 저쪽에서는 용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정말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주인공이니까 옆에서 되게 많이 챙겨주셨고 일단 네 그랬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감독님은 어쨌든 뭐 이게 장편 데뷔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특히 힘든 건 뭐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글쎄요. 제품 찍을 때는 사실 어떤 제품 찍든 장편을 찍든 단편을 찍든 느낀 건 똑같이 뭔가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느끼고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 잘 못 느끼고 촬영하다가 촬영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데미지가 더 오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프들 너무 고생했고 배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못했었어요. 맞아요. 촬영 중간에 다 그때가 절정이어서 그 2020년 그때쯤 네네. 하신 거. 그때 겨울에 찍은 거라서 거의 막바지 때 그래서 식사도 다 이렇게 흩어져서 하고 이러면서 사실 사실 이제 힘들면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뭐 촬영 끝나고 나서도 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었던 여건이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고 뭐 힘든 건 뭐 감독이 뭐가 힘들까요? 괴롭히는 게 힘들죠 사실. 아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조선소를 대관을 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그냥 계속 일을 일하고 하셨던 있었어요. 거네요. 네네. 그 시간 조율을 하고 이래서 항상 안 좋으면 그 회사 쪽에서 나오셨고 그래서 어떤 통제 좀 하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근데 감독은 뭐 사실 더 욕심이 나잖아요. 뭐 올라가서 막 찍고 싶고 막 용접도 직접 막 배에다 대고 막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이제 사실 해결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해서 촬영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그 무게도 있지만 사실 보여지는 그 이미지들, 울산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바다나 아까 그 중간에 이제 꽁초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장면들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영화는 약간 역설적인 그런 귀여운 이미지들도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을 하셨어요? 이걸 촬영 감독님과 말씀하실 때는 사실 촬영 감독님을 처음 이 작품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독립영화스럽게 촬영하지 말자 막 핸들드로 하거나 아니면 막 롱샷만 쓰거나 롱테이크만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좀 오히려 반대로 담백하게 너무 예술인 것처럼 그냥 담백하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콘티도 그때 제 생각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완성도 안에서 되게 사실 영화라는 건 어쩔 땐 되게 세공하듯이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세공함을 오히려 좀 걷어내고 촬영 감독으로 앉아서 얘기를 그냥 되게 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촬영 감독하고 저하고 갖고 있는 어떤 촬영이나 영상적인 부분에서 어떤 기본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실 이 영화의 거의 모든 뭐 몇 개의 시퀀스 뭐 아이들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 제가 그 게다가 또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고 내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 클로즈업 중에 골라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클로즈업.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건 그 대자보를 이제 쓰시고 나서 그 이제 팀장이 나가서 담배 하나 피자고 하면서 이제 둘이 담배를 피고 약간 이제 아닌 척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우짤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 담배 피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연기를 잘하신다라는 걸 저는 약간 그 장면에서 약간 좀 소름 끼쳤던 것 같은데 본인 얼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마지막에 그 화장한 너무 예쁜 얼굴 그 얼굴 있죠. 저는 그 노래할 때 유나의 얼굴을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막 심취해가지고 노래 잘 못 부르는데 막 으악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그 아우성치는 유나의 얼굴을 되게 좋아합니다. 손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감독님은요?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엔딩 뻔한 거. 속눈썹 붙인 네.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장면도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근데 제가 그걸 몇 번을 봤는데 그 노래가 뭔지 파악을 못했어요. 막 이제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아,
어떻게 아닌 사실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다음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연기 오히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못하게 하려고. 네, 못하게 하려고 못했습니다. 잘하시면 안 된다고 막. 아, 오늘 또 마지막 집이고 분명히 관객분들의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플로어로 빨리 마이크를 넘겨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첫 질문의 영예를 어떤 관객분에게 드릴까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배우님이 오셨고 해서. 질문 있으세요? 아, 뒤에, 예. 비 때문에 제가 못 봤어요. 네, 그 여러 장면 중에서 배우님이 그 주무실 때 이렇게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고 좀 와닿았었는데 뭔가 삶을 되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만이 그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무시는 모습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주무실 때 연기할 때 어떤 의도와 마음으로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화는 어쨌거나 조선소에서 쇠와 부딪히고 쇠와 불과 부딪히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고 그래서 그런 뭐 남자분 여자분 자는 게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거나 뭐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 무게감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셔서 주무실 때와 엄마가 또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주무셨을 때의 모습과 그 코고름의 소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좀 가지면 어떨까. 절대 뒤척일 수 없고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정말 본인은 시체처럼 누워서 코만 골 수밖에 없는 그 무게감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세요? 왜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중간에 영화 너무 집중해서 정말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도련님이 약간 감독님이랑 닮은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설정을 혹시 하신 건지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혹시 만족스러웠던 장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윤하의 사투리는 너무 잘 들려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 사투리를 할 때 약간 정말 집중을 해서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도 이제 저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떤 대사를 하는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 최초 이제 시나리오 쓸 때는 영화감독 어찌됐건 제가 쓴 시나리오고 저를 좀 태어나는 인물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극중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저는 뭐 결혼을 아직 못 해본 감독이긴 한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 중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넣고 싶었던 대사는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가장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근데 제 그때 그 영화를 찍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저를 보고 했던 얘기가 나는 가장으로 살 마음이 없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 어찌됐건 뭐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미생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 그 얘기도 그러니까 세대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윤화 같은 삶이 있고 그 아들, 그 딸, 아버지 근데 또 줄에 한 번도 진입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또 어떤 계급 부류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네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울산이나 부산 출신 배우가 있었긴 했나요? 우리가 본 캐릭터 실제 울산 출신 분은 없었고요. 부산 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쓸 때도 그랬고 조금 이제 좀 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최대한 수정하려고 했는데 저도 역시 사투리를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는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배웠고 촬영하면서 배우긴 했는데 제가 완벽하지 못. 대사 잘 안 들리는 거 저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사투리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투리 어떤 정확도. 네. 꼭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배우님은 예전에 또 사도하기 경험이 있어서 금방 그렇죠. 또 습득을 하신 것 네. 같고. 근데 아까 궁금했던 게 울산은 부산 사투리랑 뭐가 다른가요? 지도를 네. 받으셨다니. 있는 교. 아, 어미가 네. 다르군요. 네. 다른. 근데 이게 또 울산 분들이 보면 그 다 다른 제가 울산에 가서도 제비를 한 번 했었는데 어떤 분은 이거 울산 사투리 아니다 이러고 맞아. 또 어떤 분은 진짜 울산 사투리다 맞아요. 울산 분이 얘기하는데도 다 이게 근데, 스탠다드가 안 됐군요. 근데 울산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투리가 왜 그러냐면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외부 그러니까 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중공업 도시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었지만 타지로 나갔다 다시 들어온 분도 계시고 유입되는 분도 계셔가지고 사투리가 고유의 사투리라고 하기가 좀 독특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앞에 여기. 제가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 들려요. 마음에 드셨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저희 집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은 울산 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선 중기 때부터 아마 울산에서 살고 있는 거의 토박이가 울산은 잘 없으신 한 5% 미만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 도시 자체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에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현대와 관련된 사람들로 생각해요, 울산은. 그리고 또 제가 클 때가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울산이 완벽한 공업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산업은 발전시켰지만 공예 도시라는 옥명이 굉장히 많았던 거였고 그 다음에 같은 경상도지만 울산이 위치가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부산하고 다르고 대구하고 다르고 근데 또 울산은 울산만의 뭔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산업으로 이렇게 해왔지만 문화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뒤처져 있는 도시라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서 울산이 되게 서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고향이 울산인 입장에서는 너무 칙칙하게 그러니까 그게 칙칙한 게 뭐냐면 그 영화의 정서와 울산이 너무 잘 맞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울산이 저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산과 이렇게 강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도 되게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 이게 좀 인식이 약간 굉장히 공업도시라는 게 많아서 울산 출신 입장에서는 그게 늘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 집은 현대와 관련이 1도 없고 현대 심지어 사돈의 8층까지 통틀어도 현대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저 죄송한데 네. 질문을 좀 빨리 네. 해주시면 좀 너무 근데 어쨌거나 울산 사람이면서 그 울산의 현대에 관련돼서는 약간 동떨어져서 보고 있는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 울산에 있어도 현대하고는 좀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그 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관련된 종사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울산 시민으로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어떤 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이 약간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사양 산업이기도 하면서 그런 죄송한데 것들이 질문을 너무
싶어요. 먼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의 이런 영화를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현지에서 지금 울산에서도 집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울산에서 했을 때 집이의 관객들의 느낌은 어땠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공업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노동시장만으로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노동시장이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 배경 때문에 굉장히 좀 오히려 그러니까 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문화들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근데 이 시선 역시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좀 약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바라본 이제 사촌 형제들이나 제가 울산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비교적 그런 성향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뭐 중공업을 제외하고더라도 뭐 바다를 끼고 있고 뭐 강도 있고 태화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되게 풍광도 되게 좋은 도시긴 한데,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울산을 들어가서 바라보는 이 와 좋다 이러는 것도 그 자연 풍광보다 막 그 화학 중공업 단지가 막 어마어마한 불빛들이 막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막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작 봐야 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역시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울산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젊은 세대나 이런 느끼는 것들은 공감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느끼는 어떤 지점들도 좀 공감한다. 그리고 좀 뭐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뭐 되게 위축되고 어떤 한 구는 뭐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막 위축될 정도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공감을 한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섭외가 안 돼서 부산 가서 찍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혹시? 네, 집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울산에서 많이 못 찍었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켰죠. 울산에서 지부할 때 어떠셨어요? 아 울산에서 그래서 되게 저 울산에서 지부할 때는 되게 좀 다른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울산에서는 울산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고 울산이라는 지역에 관련된 영화를 찍었는데 울산 상영관도 굉장히 작았고 지부이도 없었다가 이 바로 이전에 마지막 했던 지부이가 그 울산에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회유한 느낌, 회유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배우님은 어떠세요? 또 물론 울산이라는 도시를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촬영하면서 그래도 좀 더 내밀하게 보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와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새롭게 느꼈던 점이 있어요? 저는 그 김금순이 촬영지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 울산보다는 윤화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계속 사는 울산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윤화가 보기에 이 도시가 아름답고 뭐 강이 있고 바다 앞에 나가면 뭐 이게 있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술 한잔하고 이거가 아니고 그냥 윤화는 집에서 일하고 애들 키우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와서 또 일하고 뭐 요런 삶을 사는 거에 그래서 울산은 윤화한테는 그냥 본인 아니었을까요? 울산은 윤화, 윤화는 울산. 그 묘하고 무겁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아름답지만 또 내면은 그 무겁고 불과 쇠와 늘 섞여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윤화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도시를 형상화하면 윤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말씀 너무 감명 깊네요. 또 질문 있으세요? 손 드신 거예요? 혹시? 아니죠? 손 드신 거 아니죠? 안녕. 알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그 원래 주인공 성별이 남자라고 하셨었는데 그 성별을 바꾸시면서 혹시 감독님이 좀 약간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나 약간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져야 되는데 사실 되게 짧게 쭉쭉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단계도 처음부터 남자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 썼고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진흥원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는데 남성의 주인공의 상태로 사실은 제작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자로 바꿔야 된다는 결심을 했고 여성으로 바꾸면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여성이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실험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성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여성을 되게 이렇게 막 동화처럼 그리려고 하는 이상한 그러니까 제가 남성으로서 그러니까 제 시선 자체가 되게 좀 스스로가 불쾌해질 정도 여성을 그렇게 그리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시나리오 쓰는데 자꾸 이렇게 여성을 뭐 이렇게 오종이 막 이렇게 해서 그려서 살아있는 캐릭터를 못 만들지? 그래서 이 시나리오 쓸 때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시나리오 쓰는 내내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 썼어요. 다른 분도 여자라고. 근데 제가 전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인물마다 캐스팅 여성이 된다면 뭐가 대단히 다를까?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소한의 에피소드만 여성으로서 조금 더 첨가해야 될 어떤 에피소드만 좀 더 넣었고 사실 왜 그랬냐면 더더군다나 왜 그랬냐면 노동자로서 아니면 어떤 사회 어떤 일선에서 밀려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다르거나 남성이라고 해서 다를까?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스스로도 좀 그런 방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나리오 썼고 아니 너무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사실 남성 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들은 너무 지난 한국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바꾸셨다면 어떤 배우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지금 이름을 자꾸 까먹는 지병이 있어가지고 혹시 응답하라에서 보면 은팔이요? 은팔인가요? 박보검 아버지로 나오신 최무성 배우. 최무성 배우. 역시. 그분 좀 생각하고 사실 시나리오 저는 남자였을 때는 썼어요. 근데 이제 얼마 만나고 나서는 싹 바뀌었군요. 먼저 등장했어요. 근데 최무성 배우가 그런 버전을 그냥 상상을 해도 그것도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이 캐릭터가. 예전에 또 최무성 배우가 도배하는 어떤 노동자로 나온 살아남으다이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또 탁월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마지막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어떤 관객분에게 마이크를 드릴까요? 마이크, 예, 여기 앞에. 어차피 하실 거시면서.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빠가 남편분이 뭐 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좀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뭐 많은 감독들이나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그렇지만 정교하게 만들어는 있습니다. 사실 전사를 다 만들어놓곤 하지만 이야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다 덜어내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야간 작업하다가 사고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여기서 뭐 자재를 빼돌리다가 그랬다는 건데 이게 다 사실 헛소문이고 진실을 밝히자면 사실은 그냥 산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별의별 어떤 일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뭐 항상 늘 그렇지만 GB의 마지막은 지금 하고 있는 작품, 앞으로 할 작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뭘 당연히 물어볼 건데 그 감독님께 제가 특별히 더 궁금했던 건 사실 이 영화는 노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에게 굉장히 큰 화두인가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찍은 지가 좀 된 영화라 이미 지금 뭐 끝난 작품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말에 지금 촬영이 끝난 작품이 또 있고 진짜요? 네. 감사하게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작 지원을 또 받아서 시나리오 쓰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찍은 작품이 있는데 이상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를 되게 찍고 싶은가 봐요. 저도 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누나가 3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살면서 외모는 이렇더라고요. 여성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면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 누나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나는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일단 그런 반성이 시작했어요. 여성 주인공 그리고 일종의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성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냥 여성의 그 또 출연 기회도 너무 적고 그거에 대한 조금 감독으로서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그 시작은 어쨌든 누나가 3명이나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반성의 어떤 시작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찍는 작품도 사실 여성이 주인공이 이제 사실 세대를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새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성사 일단은 새 작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영화를 20대 중반의 주인공인 여성 서사를 가진 영화를 촬영을 끝내 지금 후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성 트릴로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 이상 그거 고장병이. 두개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편은 꼭 해야 돼요. 그 다음 작품도 시나리오 쓰고 있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배우님 지금 하시는 거 아니면 이제 막 끝나신 거? 네네. 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드라마 이제 방영 끝났고요.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엄친아라는 드라마 지금 찍고 있고요. 9월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독립영화, 장편영화, 단편영화 작업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영화들이 이제 나올 거고 그래도 부천영화제에 또 제가 로마에서 상 받을 오자마자 찍은 단편영화가 또 부천영화제에 또 상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부천 영화제 중이니까. 네네 음어오아라고 아. 교주처럼 나오는 아주 재밌는 언제 상영이에요? 7월 10일 밤 8시 상영입니다. 네. 아직 남았으니까 네. 꼭 가서 네. 보시면 좋겠네요. 네. 가시나요 혹시 주변? 네, 집에 가서. 아 그래요? 아 그럼 가서 가야죠. 꼭 부천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마도 알겠습니다. 예, 이 영화가 이제 거의 이제 끄트머리 줍인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뭐 물론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끄트머리 줍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줍이 마친 소감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게 제가 너무너무 이제 애정하고 참여하고 싶었던 들꽃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또 여우주연상까지 받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이 저녁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꽃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화 속에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브라운관에서 또 인사드리고 또 각종 영화제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울산의 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영화제를 저희가 못 갔어요. 배급사랑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근데 올해 9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한인 영화제가 1회 이제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출품을 했거든요.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유럽 영화 같아요 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 이제 다른 루트지만 일단은 그 한인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또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또 좋은 소식으로 관객분들께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바르셀로나 가시나요? 알죠? 너무 좋겠다. 안 가시는가 봐요? 알죠? 말을 흐리시네요. 네, 이런 표정. 별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야죠. 소감 말씀, 인사와. 네. 우리 배우님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토요일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데 또 영화 봐주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영화 이렇게 같이 같이 보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 꼭 여쭤보시거든요. 같이 영화 보시겠냐? 그러면 와도 저는 영화를 같이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왜요? 다른 관객의 결국은 아. 감독은 내 작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느끼면서 사실 같이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 먹는 게 조금이라도 다음 작품에서 조금 덜 부끄럽게 조금 더 그래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작품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길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지금 말씀하신 작품도 좀 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시는 분도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전혀 민망해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이런 굉장히 멋지고 창대한 영화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상영이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관객분들 혹은 맨 뒤에 앉아도 잘 보이겠네요. 반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토요일 주말 저녁이고 지금 한창 술이든 밥이든 먹을 시간 아닙니까? 이런 황금 시간대 영화 끝까지 봐주시고 주비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금순 배우님과 정기혁 감독님 그리고 와주신 관객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